네, 일하는 사람의 하늘같은 이야기 일사천리TV 햄로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실 거죠? 네, 이번 주제는 군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입니다. 2016년 말 2017년 초 촛불 집회 기억하시죠? 계엄령 문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를 예상하고 만들었습니다. 즉, 박근혜 탄핵을 주장한 시민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5.18 광주 학살처럼 무력 진압을 하려고 했던 박근혜를 위한 쿠데타였던 것이죠. 만약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상상을 해보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근혜 탄핵 촛불에 왔었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대에는 기무사령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줄여서 기무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첩보를 다루는 곳인데 이 기무사에서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에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전시 업무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인데요. 너무 단어가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사실 작년부터 엄청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검찰에서도 기무사령부를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수사를 하지도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었는데요. 당시에는 계엄령 문건만 있어서 의혹인 수준으로 그쳤는데 그런데 얼마 전 군인권센터에서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바로 세부 계획이라고 해서 67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이 추가적으로 폭로되었습니다. 문건이 충격적인데요. 67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히 4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입니다. 이 내용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 검거해서 사법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검거해서 구속 수사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죄 없는 국회의원들을 무조건 검거, 수사하고 근데 이건 인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국회의원을 검거해버리면은 계엄 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엄을 계속 지속화하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엄군의 구체적인 장소 배치입니다.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법원 등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신촌, 대학로, 광화문, 서울대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촛불이 있었던 주요 장소인 광화문을 비롯해서 대학생과 젊은 세대들, 당시 촛불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에 군인과 탱크를 배치시키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주요 톨게이트, 한강 다리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서울을 전체를 봉쇄를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바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이 세부 계획이라는 67장짜리 문건의 내용에서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그리고 국무회의 내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었던 것 국무총리실 등 정부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던 정황 이런 것들의 문장이 이 문건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계엄 선포의 경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는 국무총리실과 NSC 사전 협의 없이 문건을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 문건이 작성되던 시기에 NSC 회의를 4차례나 주재합니다. 당연히 이 관련 보고를 못 받았을 리가 없겠죠? 네 번째, 군인권센터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추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기무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목록표는 지금 단순히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목록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군인권센터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황이고요. 제목만 보더라도 탄핵 가결 시 군 조치 사항 이렇게 무시무시한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전에 폭로되었었던 이 세부계획 문건과 관련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탄핵 가결 시의 군 조치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을까요?
국민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 음모죄에 굉장히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황교안 당대표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정당한 촛불 집회를 탱크 200여 대와 6,200여 명의 군인으로 진압하고 국회의원을 전원 검거하고 인터넷, SNS 차단 등을 기무사에서 준 이것 명백한 내란에 속합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을 정도로 문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것은 계획을 했다는 것이니까 훨씬 더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조현천도 잡고 황교안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찰은 작년 이슈가 터졌을 때도 조현천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황교안을 한 차례도 부르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불법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군 인권센터에서 공익 제보에 관련된 내용들, 계엄령 문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엄청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이 문건이 누구한테 보고되었고 어떤 문건이 작성되었는지 목록표까지 나온 상황인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까지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단체들이 가짜뉴스다 라고 엄청 말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증거들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파장도 엄청 클 것 같고요. 그러면 그만큼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분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사천리TV와 햄로그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서 이 분노의 마음을, 이 많은 여론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정치인이 다시 대한민국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일사천리TV 햄로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